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영국 석사에 반드시 필요한 IELTS 독학으로 7.0 받은 공부법을 공유드린다고 했었는데요. 저는 2달을 공부를 했고 이렇게 점수를 받고 오버롤 7.0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전달드리는 게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IELTS 초반에 공부할 때 이런 부분을 누가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부분을 각 영역별로 정리해서 전달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각 영역별로 나누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공부할 때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했었던 게 라이팅이었는데요. 라이팅은 보시다시피 7점을 받았어요. 2달 동안 거의 매일 썼어요. 하루는 태스크 1, 하루는 태스크 2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점수 받기까지 진짜 쉽지 않았어요. 독학이다 보니까 첨삭도 못 받아서 저는 오로지 제미나이랑 챗GPT에 의지를 많이 했고요. 아니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라이팅 연습을 하기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예상 점수랑 피드백을 제공을 해줘서 이 부분도 꽤나 많이 참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근데 공부를 조금씩 하다 보니까 저만의 라이팅 방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라이팅을 먼저 공유를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라이팅 중에 태스크 1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라이팅은 어떤 시험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ELTS 라이팅은 태스크 1 그리고 태스크 2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태스크 1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전달하는 글쓰기인데요. 주어진 자료를 보고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주어진 자료는 그래프, 표, 지도,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주관적인 의견을 쓰면 안 됩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 사실만 작성을 해야 해요. 그 다음으로는 태스크 2. 태스크 2는 에세이예요. 주어진 특정 주제에 대해서 본인의 주장이나 해결책을 논하는 글쓰기입니다. 이때 주제는 다양해요. 교육, 환경, 기술, 사회 이슈 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 시간은 총 60분인데요. 대략적으로 태스크 1은 20분, 태스크 2는 40분이 소요가 되는데 이게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서 태스크 1에 15분, 태스크 2에 45분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괜찮아요. 60분 안에 두 태스크를 완료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최소 글자 수도 다르니까 확인을 해주시고 여기서 배점 비율을 보시면 태스크 2가 높죠. 저 같은 경우에는 태스크 2의 배점이 높아서 태스크 1은 15분으로 쓰고 나머지 시간을 온전히 태스크 2에 투자를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태스크 1의 유형은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는 변화형, 비교형, 비데이터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각 유형의 전략은 이따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을 공유드리기 전에 태스크 1 채점 기준을 보여드릴게요. 이건 꼭 읽어보세요. 어떤 부분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아니면 감점이 될 수 있는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략을 말씀드릴 건데요. 전략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라인 그래프, 파이 차트, 바 그래프, 테이블 이렇게 묶어서 하나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 맵, 그 다음 다이어그램 이런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라인 그래프, 파이 차트, 바 그래프, 테이블 이 자료가 주어졌을 때 저는 먼저 두 가지를 파악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시제, 그리고 각각의 축이 의미하는 게 뭔지, 그리고 단위가 뭔지. 예를 들어서 이런 유형의 자료가 제시됐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거는 연도입니다. 연도를 보니까 과거죠. 그러면 저희는 과거 시제로 작성을 해야 해요. 그리고 각각의 축의 의미를 파악을 해야 단위 실수가 적고 자료를 빠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작성 순서는 4단계로 나뉘는데요. Introduction, Overview, 그 다음에 Body 1, 2. 그럼 먼저 Introduction. Introduction은 문제의 첫 문장이 있죠. 그것을 패러프레이징 해주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게 첫 문장이다. 그럼 이 의미를 바꾸지 않으면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연습을 해야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패러프레이징 할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예를 들면 이렇게 수정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거는 참고만 해주세요. 제게 다 정답은 아니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오버뷰. 전체 흐름을 작성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만 골라서 작성을 합니다. 이때 연도라든지 숫자처럼 너무 디테일한 정보는 웬만하면 적지 말고 전체적인 흐름을 적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런 자료가 있다. 그러면 2000년에서 2020년을 봤을 때 증가한 그룹이 있을 거고 감소한 그룹이 있을 거고 반대로 유지한 그룹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로 하나 보여드리면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증가한 그룹을 upward trend로 표현을 했고
감소한 경우에는 decline, 가장 인기 있는 액티비티로 20년 동안 유지한 경우에는 remain으로 흐름을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크게 전체적인 흐름을 작성을 해야 돼요. 너무 디테일한 거를 overview에 적어버리면 그 뒤에 body 1, 2에 적을 게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디 부분인데요. 이때 모든 데이터를 나열하기보다는 데이터 비교하거나 아니면 대조를 통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전달하는 것이 고득점의 비결입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이 두 가지 카테고리를 설명을 한다고 할 때 데이터를 그냥 나열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2000년도에 아마추어 드라마틱스가 테이블 테니스보다 25명으로 인기가 더 많았지만 2010년에 두 활동의 수치가 20명으로 같아졌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디 1, 바디 2를 작성을 해주고 글자 수 150자를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라인 그래프, 파이 차트, 바 그래프, 테이블 유형에서 자주 활용한 표현들을 정리한 건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는 맵입니다. 이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제가 확인한 것은 바로 시제 파악을 하고 지도를 비교해서 변화가 많은 곳을 확인을 하고 어떻게 나누어서 설명할지를 정해야 돼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 여기 연도를 보면 1950년 그리고 today 이죠. 이런 경우에는 현재 완료, have pp로 작성을 해야 해요. 그리고 변화가 많은 곳을 파악을 하면 여기 북쪽, 동쪽의 변화가 많으니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적어야겠다라는 것을 미리 파악을 하고 글을 써야 돼요. 아니면 방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맵도 작성 순서는 똑같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도 패러프레이징이 핵심이에요. 예시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이것도 그냥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이제 overview, 전체적인 흐름을 적어줘야 되는데요. 이때 남북, 동서 뭐 이런 식으로 변화 요소를 보고 설명하기 쉬운 기준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뭔가 관광지로 바뀌었고 뭔가 이 도로를 기준으로 남서쪽은 변화가 많이 없는데 북동쪽으로 변화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참고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바디 1, 2에는 오버뷰에서 작성한 부분을 디테일하게 작성을 하면 돼요. 새로 생겼다, 뭐가 없어졌다, 아니면 변화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쭉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많이 활용한 표현들을 공유 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현재 완료를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으니까 문제를 보고 적절한 시제에 맞춰서 수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유형입니다. 다이어그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동태로 작성이 되어야 해요. 사람이 주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 문제에서 두 번째 단계를 작성을 할 때 농부가 주어가 되어서 이렇게 써주게 되면 능동태죠. 이렇게 쓰지 말고 대나무, 뱀부가 주어가 돼서 이렇게 써주어야 합니다. 무조건 수동태로 써야 함을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한 방향인 경우인 one direction process가 있고요. 두 번째로 순환 구조인 sustainable process가 있습니다. 작성하는데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다만 sustainable 구조 같은 경우에는 순환이 된다라는 내용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순서 말씀드릴게요. 순서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Introduction, Overview, Body 1, 2. Introduction은 무조건 패러프레이징이죠. 예시로 남길 테니까 이것도 참고해주세요. 다음 오버뷰 단계에서는 총 프로세스가 몇 단계인지, 첫 단계는 무엇인지, 마지막 단계는 무엇인지 등을 정리를 합니다. 여기서 단계는 총 9단계고요. 첫 단계는 봄에 나무를 플랜팅하는 걸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양말과 티셔츠와 같은 제품을 생산을 하죠. 이 과정을 영어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 경우는 one direction 프로세스죠. 만약에 sustainable 프로세스가 나온 경우는 어떻게 작성을 하냐면요. 예시로 보여드리면 똑같이 작성을 합니다. 단계가 몇 단계인지, 첫 단계가 뭔지, 마지막 단계가 뭔지 이렇게 쭉 정리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것이 sustainable 구조기 때문에 이러이러하다 라는 설명만 추가해 주시면 돼요. 여기도 예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바디 부분인데요. 총 2단계의 바디로 프로세스를 나누어서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연결어 사용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순서를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연결어로 사용을 자주 했던 표현들인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 가져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표현들도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것도 가져다 쓰세요. 자, 이렇게 IELTS 라이팅 7.0을 받은 저만의 태스크 1 전략을 공유드렸는데요.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이런 걸 공유하는 게 맞는가 싶지만 IELTS를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방향 잡기가 너무 어려워서 방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꼭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라이팅 태스크 2 전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see you soon. 안녕.